하나 둘. 반갑습니다. 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동주입니다. 외곽인 디맨 14회죠? 14화. 네. 14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야외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작업실 옥상이고요. 눈이 생각보다 많이 부시네요. 저 뒤에 월드타워와 함께 처음 테스트 야외 방송을 해보려고 네. 올라왔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기기상의 문제가 없거나 느낌이 좋으면 뭐 한강이라든지 어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데 뭐 이런 데를 좀 다녀가면서 백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좀 리프레시 해가면서. 네.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5초만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나와봤고요. 웅주 씨 오늘은 준비 좀 됐어요? 주제 준비가 좀 뭐 일단 최대한 해볼고요. 짱짱하게 됐나요? 짱짱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늘 그랬던 것처럼 기댈 거니까. 저부터 할까요? 자신 있어요? 근데 전 뭐 20분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뭐 근황 이런 거 물어봅시다. 웅주 씨 한 주간 어땠나요? 저는 이번 주에 여자친구 생일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때문에. 네. 누워만 있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슬슬 운동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제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고. 네. 좀 머리 힘 주고 네. 참아봐야죠. 뭐 좋아요. 있었나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옥상에서 시가를 피면서 웅주야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너 코너를 하나 만들어 와라. 코너를 만드셨어요? 네. 저번 주에 그러니까 13회죠. 네. 13회가 사실 주제가 두 개였습니다. 만화기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주제가 뭐였냐면 웅주 씨가 들고 온 주제가 슬픔이었나요? 아니요, crying. 울음이었죠. 울음이었죠. 그걸 굳이 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웅주 씨 터진 그 디스코와 함께 네. 박살난 그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죠. 언어를 중추하는 신경이 다 망가져진 네. 바람에 제가 이제 무슨 말만 던지면은 먼 곳을 쳐다보면서 3초간 침묵을 하고 한숨을 이제 내뱉으면서 좆됐다. 이걸 이제 한 4-5번 반복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통편이 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쵸? 저번 주 주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진지해질 줄 몰랐어요. 네. 주제가 울음인데. 그게 저는 그냥 우리 늘상 하던 롤처럼 네네. 제가 뭐 공감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깔깔 이 새끼 사이코패스네 깔깔 네네네. 하고 이제 너무 네. 그런 식으로 유쾌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내 얘기 같아서 폐부가 찔리는 바람에 그걸 이제 롤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소름 돋네요. 전 저번 주에 약간 한니발 렉터 인터뷰하는 사람을 감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무엇이냐, 인터넷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OX로 할 수 있는 설문지 이런 거를 네. 약간 디깅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 막 되게 막 찌라시 같은 느낌은 또 아니고요. 네. 약간 공신력이 공신력이 약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OX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네. O입니까? 네. O. 거기에 맞는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네, 침착하려고 하는 편이죠. 침착하지 못한 감정적으로 과잉되는 상황이 조금 구리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화내거나 뭐 이런 느낌이 네. 흥분한 자기 모습이. 네네네.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좀 많았어서. 네네. 그런 걸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아무튼 요건 O. 네. O. 네, 2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거 저번 주에 했던 말이죠. 네. 온 적 없죠. 온 적이 없다. 영화 보고 온 적은 근 10년 내에 없습니다. 자, 3번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대할 때 인간관계보다 편한 유대를 느낀다. 이게 또 고양이를 또 3마리나 키우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네. O. 들어보셈. 네네. 편집해야 될지. 예. 저는 반려동물이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같이 노는 그런 거니까. 네네. 근데 완전히 반려인간처럼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확실히 주인과 애완동물의 느낌이 나요. 그럼요. 아랫사람 대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건가? 그러면? 비슷하겠죠. 같은 메커니즘이겠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O. 자, 삼진아웃. 자, 또 가겠습니다. 네. 나는 가끔 화를 참을 수 없다. 이건 어떤가요? 네. 맞아요. 네. 화가
한 번 나면 잘 사그라들지 않아요. 맞아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을 했었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바로 엑셀을 밟아버리신다. 아니 꼭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화를 폭발시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폭발시켜서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불이 안 꺼지는 느낌? 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많이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그게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1번이랑 좀 붙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 뒤에 문장도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4번. 나는 가끔 화를 참을 수 없다. 일례로 합정 인근 막걸리집에서 옆자리에 큰 소리로 대화하는 남성들을 쏘아보며 작은 소리의 욕설과 함께 막걸리 주전자로 두부를 가격한다거나 드럼통으로 된 의자 안에 보관된 패딩을 꺼내고 남자를 집어넣어 사도세자형을 집행하는 등의 행동을 상상해 보았다가 같은 테이블 왼쪽에 있는 홍크라고 불리는 인디맨에게 너 갑자기 왜 그래? 술이나 먹으라고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대고 웃으세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사도세자형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X.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네. 4번은 아니. 세모로 둘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5번. 나는 7년 정도 금발머리를 유지한 후 원래 머리색으로 돌아왔는데 알 수 없는 패배감에 사무쳐 며칠 동안 악몽의 밤을 지새웠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결국 겨드랑이 털을 금색으로 염색하려다 이내 포기하고 좌변기에 풀썩 주저앉은 적이 있다. 이게 교묘하게 요거는 진짜를 껴놓으셨네. 요건 X입니다. X? 네. 요건 또 X였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6번. 나는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 동료로서 고락을 같이 나눈 2살 터울 형과 대화를 할 때 더 나아가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트를 섞고자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질문들을 가져온 형의 흰머리 가득한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10여 년간 쌓아온 라포를 와장창 무너뜨리고 싶지만 꾹 참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네, 5입니다. 이건 O. 좋네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6 문항 중에 네. 거의 한 5개 정도를 O를 하셨으니까 네. 홍주 씨는 사이코패스가 맞다는 걸로 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저도 안타깝지만. 이게 5가 많으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네네네.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치료, 그 약물 치료 다 하시고 네. 뭐 그런 거 하셔야죠. 사단이 나기 전에 제가 미리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놓은 거니까. 네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네, 감사하네요. 네. 사실 6번은 안 썼습니다. 방금 프리스타일로 한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 편집된 저번 그 13-2화가 그 주제 마지막에 웅주 씨가 이제 의기소침해져 있어서 네. 이제 웅주야 사랑해로 댓글을 달아달라고 제가 했는데 오늘 한번 달아주시면 웅주가 이제 그거를 많이 그 상처받은 웅주 씨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사이코패스와 함께 그 텐스한 그 팟캐스트 이어가 봅시다. 네. 주제 뭐 갖고 오셨나요? 이 순서가 맞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예상과 너무 다르게 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바람에 네.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네네. 저는 대체로 플랜 B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려보는 편인데 네네. 그래서 실패 확률을 좀 낮춘다거나 플랜 B일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대처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네네. 완전히 어긋나 버리니까 이게 그냥 멘탈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상과 기대라는 주제로 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상과 기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시뮬레이션을 자주 돌리는 편인데 네. 어떠세요? 보통 평소에 플랜 B라든지 네. 그런 걸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세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전시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외주를 받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플랜 B를 세워놔야 돼요. 저는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뭐 그냥 내 어떤 여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네. 이럴 때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긋났을 때 그 당혹감을 즐겨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되게 거의 다 즉흥에 맡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일도 그렇고 네. 약간 개인기로 돌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순발력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있죠. 그런 네. 걸로 약간 퉁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위태위태하고 그게 더 재밌기도 한데 그것도 재밌죠. 당연히 맞아요. 대단히 이게 아까처럼 막혔을 때는 대단히 네네.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직업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이제 원맨 그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일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순발력을 내가 기질을 발휘해서 무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팀 작업이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는 작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플랜 B를 안 짜놓고 그냥 들어가서 나 때문에 뭔가 그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순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는 그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뭐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는 경우도 뭐 꽤 있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도 주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훨씬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마저도 즉흥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죠? 미안할 게 좀 없는 상황이라면 네네네. 본인이 다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그게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뭐랄까 일 아니고도 어디 이동할 때 네. 그 가끔씩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제가 좀 멀리 사니까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놓치면 너무 오래 걸려. 맞아. 맞아. 네. 배차 시간이 엄청 길거나. 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9호선 급행이라든지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내가 존나 싫은 거야. 그게 너무 지치고 네네. 또 요새는 제가 운전을 하니까 네. 지하철을 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가끔씩 지하철 탈 때마다 막 뛰어다니는 게 너무 좀 싫더라고요. 준내 뛰다가 눈앞에서 놓치면 존나 허탈하죠. 네.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강아지 마냥. 맞아요. 털썩 안고 싶죠. 털썩 안아서 아기처럼 울고 싶죠. 발을 이렇게 버둥버둥거리면서 이렇게. 그죠. 그럼 뒤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장기자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똥가둥가둥 똥두덩. 공교롭게도 이제 지하철 소리가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똥똥도로동. 용주씨가 이렇게 이렇게 울고 있으면은 공익 근무원이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그 울음을 참고 네. 연락을 하죠. 늦음. 용서하시오. 그래요. 근데 이게 단연간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약적인 발전은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드디어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약 2달간 지각 안 했죠? 그랬나요? 네. 네네. 2달간 지각 안 했습니다. 네. 이것도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제가 2달이면 8번이잖아요. 네네. 이거 팟캐스트 찍기 전에 네. 8번이면 1년에 반 이상 만나는 횟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 늦었다는 거잖아요. 8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8주지만 네. 8번의 만남은 네. 우리에게 팟캐스트를 안 찍었다면 네. 거의 한 반년 정도의 만남 횟수와 비슷하잖아요. 횟수로만 따지면? 네네. 그 시기 동안 안 늦었다는 거. 네. 이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전일 수 있죠. 근데 네. 약간 물론 일단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칭찬합니다로 넘어갈게요. 아주 잘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8번의 그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그래서 그 띄엄띄엄 가면은 네. 내가 충격을 받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8번 다 늦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매주 이렇게 되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몸이 습득이 돼서 이제 지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1년에 막 띄엄띄엄 8번 만났다? 한 7번은 지각해서 지각을 뭐 10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2시간 지각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저 2시간 지각을 한 적 있어요? 한두 시간 한 적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한 소리를 들었을 거다. 저 새끼는 변하질 않아. 또 이 얘기 한번 들었을 거고. 장족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매주 그렇게 돼가지고 그 네. 몸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애슬레틱 한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아주 칭찬해. 사실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지각이지만 웅주 씨 이제 31세 문웅주 씨에게 지각을 안 해서 칭찬한다고 말하는 나 자신 칭찬해. 결국에 그게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주제를 가져온 게 사실 저는 기대를 깨는 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겪은 경험은 여자친구 생일이잖아요. 네네. 여자친구가 뭐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걸 깨게 되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 스스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20대부터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디폴트로 많이 갔던 것 같고. 기대를 안 하는 게 본인 자체가? 스스로도. 네. 슬픈 일이죠. 글쎄요, 근데 기대를 부수는 거랑 네. 나의 기대를 부수는 거랑 내가 기대를 안 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대를 깨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더 큰 벤다이어그램으로 네네. 큰 네. 집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기대를 깨는 것도 무섭고. 네, 무섭고 내 스스로도 기대하다가 깨지는 것도 무섭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를 안 하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어떤 시니컬한 방향으로 네. 스스로 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뭐 생일은 어떻게 됐나요? 기대를 하는 게 있었나요? 여자친구? 나는 감사하게도 여자친구는 저와 달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네.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을 잘 받는 네네. 사람입니다. 감흥이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죠. 그럼 그 약간의 그게 좀 있었나 봐요. 부채의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얘 기대보다 내가 못할까봐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부채의식? 부채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평소에 많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술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아니, 우리 저번에 선물 얘기했을 네. 때처럼 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고 네네. 이제 여자친구 생일이니까 제가 받은 거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뭐 받으셨는데요? 저는 스위치. 아니 뭐 선물뿐만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걸 성대한 뭐 파티를 열어줬다던가 아니, 친구를 불러서 뭐 그런 건 마이너스 요소고. 잘 아시니까 오늘 줄을. 근데 스위치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크니까 네. 이 만족감을 내가 과연 채울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웅주 씨는 다른 사람의 기대, 그러니까 만족감이랑 본인의 만족감을 이제 병치시키기 때문에 나의 받은 행복감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내가 좀 버겁다고 느끼니까 그걸 좀 무섭다고 느끼는 거겠죠? 네,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또 포인트가 다르고. 그렇죠. 그 왜 우리 명절날 애기들 모이고 어른들 모이면은 애기들 개다리 춤추고 이렇게 5,000원 받은 애한테 야 1,000원 이게 더 예쁘지 않아? 해가지고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약간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강아지들한테 뭐 황금을 줘봤자 개비약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비유가 좀 그 시기한데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어떠세요? 보통 또 진지해질까봐 두렵긴 하지만. 아니요, 최대한 유쾌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네. 기대 뭐 당연히 저도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제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가요? 뭐 쉽게 말해서 쉬운 예로는 뭐 가족의 기대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제 그 작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기대를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못 나감으로써. 네. 그런 부분에서 매일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제가 뭐 제 작품을 엄청 뭐 사랑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네. 제 작품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건 나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작품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스코어가 좋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작업이 좋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을 때 나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앨범 얘기를 나온 김에 해봅시다. 네네.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던 앨범, 네. 제 앨범 1집 무능수 1집 1, 2집 네. EP 1, 2집 때는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네. 스코어로도.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계속 풋다운 시켰는데 이걸로 이기대하지 마라 했었죠. 계속. 근데 그쵸. 근데 그냥 제가 그 당시 느낀 거는 제가 지금도 헝크 음악을 좋아하지만 네. 그때도 헝크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한 뭐랄까 만족감이 없으면서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의 기대를 깨는 참패를 겪고 그 시간들을 겪고 더 이제 놔버렸죠. 네네. 이제 기대를 안 해야 안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영리한 게 사람이 이게 그게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몸이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것도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같은 인디맨들에게는 그게 좀 필수입니다. 기대를 좀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존나 힘든 일은 아니지만 또 음악을 만든다는 게 자기 자신에게는 꽤 시간이 좀 걸리는 통로를 그냥 걷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삐뚤어져 있어서 안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네. 음악을 만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그 리워드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자리를 잡고 왜냐면 난 이 앨범만 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맞아요. 다음 앨범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만 멈추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그 마인드셋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그 기대를 놨을 때 네네. 물론 지금도 다 놨느냐 제로냐 그건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걸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완전히 놨을 때 또 의도치도 않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 삼그늘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는 잘 됐죠, 삼그늘은. 네 전혀 예상도 못했고 납득이 안 되더라고. 맞아요. 이걸 왜? 마차요라고 한 거는 제가 그 동감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반복인 것 같아요. 기대를 했다가 다시 놨다가. 맞아요. 이게 특히나 좀 옛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또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뭐가 조금 뭐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가 안 돼도 그런 것도 많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계속 찾고 분석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오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새로운 걸 만들 때 약간 주춤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우리만 할 수 있는 대화죠. 우리 같이 못 나가는 인디밴드만 할 수 있는 대화죠.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렇게 존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컨텐츠스럽게 라디오스럽게 네네. 마무리로 이 기대와 예상에 어긋났을 때 사람이 되게 실망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뭐 노하우라든지 삶을 바라본 태도라든지. 저 뭐 구루 이런 건가요? 저는 내가 근데 뭘 기대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 다 해봐요. 뭘 기대를 할까 나는?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간단하게 뭐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느린마을 막걸리를 네네. 너무 맛있게 여기서 먹고 집에 가서 두어 번 먹었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같이 술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혼자 먹었으니까. 네, 혼자 먹고 물론 그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먹긴 네네. 했는데 내가 그냥 술만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죠. 네. 그 실망감에 대해서. 네네.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자그마한 기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느린마을 막걸리를 네. 1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샀거든요. 네. 없어가지고 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그건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한 난 누구와 같이 술을 먹는 게 좋았기 때문에 맛이 없었다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기대감이 너무 올라가서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약간 덜 맛있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웅주 씨가 그걸 처음 먹었을 때가 뭐 뷰도 되게 좋았고 그렇잖아요. 막 석양에 막 그리고 얼음 컵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일은 아니지만 이걸 끝내고 막 먹었다는 뭐 해방감도 있고 막 이랬을 테니까 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질문이 그거였죠.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네. 맞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냥 저는 근데 어떤 감정이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감정 하면 이 감정 즐겨야 돼. 그러니까 먼저 돼요. 만약 화가 나거나 뭐 되게 막 격양된 순간이 오면 스스로 막 욕을 엄청 하면서 속으로 욕을 엄청 하면서 나랑 막 엄청 그걸 해요. 진흙탕 그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요? 야 안상형 씨발로마. 맞아요.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요. 그 내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막 이런 식으로 둘이 주짓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이제 주짓수지만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 카마수트라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그 감정을 즐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실망감에 대한 기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이든 내가 그걸 이제 곱씹고 자주 그 감정을 꺼내서 이제 시리얼 먹듯이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네요. 웅주 씨는 어때요? 좋은 대답이네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네? 제가 긴 시간 동안 선택했던 방법인 그냥 체념하는 그런 시니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여자친구는 완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들을 대하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해요. 뭐 여전히 잘은 안 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깨닫는 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체념하고 그렇게 두는 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서야 이제서야 네, 좀 깨닫게 돼서 좋네요. 실망할 때는 또 실망해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런 뜻 아닌가요? 실망할 때는 확실히 또 실망하고 실망시킬 때는 확실히 실망시키면서 감정의 충돌을 즐기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선웅정 마인드로요?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범퍼카처럼. 네. 오히려 원래 그랬다면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었다면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네. 그런 이야기죠. 네. 그 기대라는 주제랑 맞는 그건가요? 아니 기대에서 깨졌을 때 네네. 아, 어떤 그 실망감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이제 긍정으로 하고 싶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도 요새 한다. 네. 뭐 하고 싶다라기보다 네네. 저것도 방법이구나. 그것도 정도로.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셨네요. 아, 그럼 그렇다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어요. 자, 기대. 여러분들 그 개 키우십니까? 그 개한테 간식 주는 척하면서 맨주먹 이렇게 딱 펼치면은 실망하는 모습이 참 귀엽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 번씩 해보십시오. 없다. 이러고. 외곽인 디맨 14화 여기까지 하겠고요. 14-1화. 14-1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 오해입니다. 제가 분들이 하니까 네. 엄마 안 계시니? 하고 패드립을 애들이 바로 박아버리시는데 안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싸가지 없게 말해요, 근데.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게 유한 편은 아니고 당신이 좀 센 편이고 저는 좀 몽글몽글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성격이 더러울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 이재규 씨가 블랙벨트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보니까 그때부터 무서워 보이더라. 네. 이런 말이 있죠. 너 왜 나 헷갈리게 해? 이 사람이 생각해 맞는데 그거 다 오해야 하고 그냥 비겁하게. 네. 네가 잘못 해석한 거지. 2010년도 초반에 유행하던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 병신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이러니까요. 네.